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이 시각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쟁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또 윤 총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 일정이 잇따라 있는 만큼 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징계위와 관련한 절차와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김광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2차 심의가 진행되는데요. 윤 총장이 직접 안 나오나 봐요, 이번에도? 네네 고심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아마 나오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예. 사실 나와서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 더군다나 거기에 언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품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위에는 이제 법무부하고 예. 윤석열 총장 측이 이제 다투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거치는 언사도 있을 수 있는데 예. 당사자가 있으면 사실 이런 부분은 뭐 보기에는 좀 안 좋죠.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도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윤 총장의 경우에는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가 모두 기각을 했거든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까? 이제 처음에 지난 10일 1차 징계위원회 때는 이제 징계위원이 5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성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제외하고는 다 기피 신청했죠. 예.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을 이제 기각을 했는데 기각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이건 기피권은 이제 남용이다. 왜냐하면 5명 중에서 4명이나 기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기각을 했고요. 예. 지금 오늘 2차 심의를 하는 데는 이제 딱 집중을 했습니다. 일단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 근데 둘을 했는데 사실 지난 1차 때는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는 안 했었거든요. 예. 기피 신청을. 그랬는데 좀 변수가 생겼어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KBS 오보 제보 관련해서 자신을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고소한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에는 성명불상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걸 특정을 했습니다. 바로 신성식 대검 부장이 KBS에다가 제보를 했고 그것이 제보가 방송에 나갔는데 이제 오보였기 때문에 예. KBS 사실 또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징계 비유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채널 A 사건과 관련된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성식 부장은 기피, 회피 아니면 재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오늘도 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애초 이제 8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네. 지금 5명만 일단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명은 오전에 마쳤고요. 이제 나머지 4명에 대한 신문이 지금 오후에 진행되고 있어요. 누구누구와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8명이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직권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증인을 취소했어요. 예.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그냥 의견서를 제출하는 걸로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진웅 차장검사하고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나오지 않겠다고 그래서 3명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결국 5명이고요. 예. 지금 오전에 손준성 네.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예. 이제 증인 신문을 했고요. 예. 이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증인 신문이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앞서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는 신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면서 징계 그 위에서 증인 신문권을 윤 총장 측에도 주기로 했거든요. 이건 역시 변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윤 총장 측에서 자신에게도 불리한 그러한 증인을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불리한 진술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의 측에 증인 신문권, 그러니까 반대 신문권을 주는 이유는 이제 주게 되면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가 끌고 가는 그런 증인 신문을 이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탄핵하고 유리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증인신문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볼 때는 이제 법무부나 징계위원회 측에서는 좀 속전속결을 끝내려고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시간을 좀 끌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윤 총장 측에서는 뭐 상당히 신문권 보장 자체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그거죠. 과연 증인신문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 그리고 오늘 끝나냐, 끝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징계위원회 결정이 오늘 나오느냐, 예.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 징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주 약간 변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변수는 증인신문이 오늘 과연 다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오전에는 손중성 1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1시간 반, 뭐 1시간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정보 담당관에 대해서는 오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손준성 수사정보 담당관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판사 문건을 작성한 그렇죠. 네, 총괄이었어요. 그렇죠. 판사 문건을 실질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되지만 예. 그 뉴욕 감찰 담당관일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감찰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예. 패싱을 당했고 이 절차에서 어떻게 유법이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예. 예. 이제 그렇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징계위원회에서 신문 오늘 늦게까지 다 하고 결정 내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또 하나 변수가 생겼어요. 심재철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했는데 예. 취소를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심재철 국장이 의견서 형식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냈어요.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의견에 낸 거에 대해서 우리도 서면으로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예. 만약 반박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 오늘 그 의견서에 대한 반박문을 낼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또 다음 길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징계 수위가 당초 이제 뭐 해임 같이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정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여당 내에서 뭐 서른을 비롯해서 예. 이제 정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언론사도 상당히 방향이 정직이 아니냐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그 근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해임으로 가게 되면 이건 현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의 부담이 있다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잖아요. 네. 근데 해임을 해버리면 그 임기 보장의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가면 해임은 너무 강력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약간 그 수위를 좀 낮추는 게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검사 징계법에 보면 말이죠. 불리한 결정부터 유리한 결정을 더하는 순서대로 과반수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컨대 누가 정직 6개월을 주장을 2명을 주장했는데 네. 한 명이 지금 과반수면 3명이 하거든요. 네네. 한 명이 정직 2개월에서 3개월 주장을 하면 그보다 낮은 정직 2, 3개월로 결정이 되게 예. 법에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이랄지 많은 얘기가 정직 3개월 정도 나오는 게 아니냐. 이제 그 이유는 그 법의 규정도 있지만 또 하나는 3개월 정도만 하면 직무에서 3개월 배제됐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총장이 직무가 배제되면서 예. 예. 사실은 이제 월성 1호기 수사 같은 것에 참여할 수가 없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후폭풍을 줄이면서도 가장 좋은 결정은 예. 뭐 징역 3개월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애단을 할 정직 수는 3개월이요. 없지만 예. 언론에서 많이 추측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징계위가 현재 열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징계가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징계위원회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